어머님, 제발 이딴 된장찌개 좀 그만하시죠? 냄새 역겨우니까. 복희는 입술을 깨물며 조용히 그릇을 내려놓는다. 정수는 그 광경을 보고 벌겋게 달아오른 눈으로 민정을 응시한다. 내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냐? 지금 누구 앞에서 무슨 짓이야? 순간 참다 못한 정수의 손이 민정의 뺨을 후려친다. 가을볕이 살짝 기울어진 오후, 박정수는 집 뒤편 작은 텃밭에서 배추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허리는 곱고 손놀림은 여전히 정확했죠. 40년간 초등학교 교장으로 일하며 수많은 아이들을 가르쳤던 그 손으로 이제는 흙을 만지며 소소한 기쁨을 찾고 있었습니다. 여보, 점심 드세요. 멀리서 아내 이복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수는 흙먼지를 털며 집으로 향했죠. 복희는 67의 나이에도 여전히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남편을 맞았습니다. 결혼한 지 45년 두 사람은 서로의 습관을 훤히 알고 있었죠. 오늘도 배추가 잘 자라고 있네요. 김장철이 되면 우리 손주들이 좋아할 텐데. 복희는 밥상을 차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아내의 표정에서 뭔가 어두운 그림자를 느꼈습니다. 평소보다 말수가 적고 웃음도 어딘가 억지스러워 보였거든요. 복희야, 혹시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그냥 요즘 손주들 돌보느라 좀 피곤해서 그래요. 복희는 고개를 살짝 돌리며 대답했습니다. 정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마음속에는 걱정이 자리 잡았죠. 점심을 마치고 정수가 다시 텃밭으로 나가려 할 때 아들 박진우가 차를 몰고 왔습니다. 40대 초반의 진우는 중견기업 과장으로 일하며 나름 성공한 삶을 살고 있었죠. 하지만 요즘 들어 아버지를 대하는 태도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진우의 목소리에는 어딘가 부담스러운 기색이 있었습니다. 정수는 의자에 앉으며 아들을 바라봤죠. 민정이가 어머니 일로 좀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집안일 하는 방법이 다르다 보니까 자꾸 부딪히게 되더라고요. 뭔 소리야? 복희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정수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시선을 피하며 말을 이었죠.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요즘 젊은 사람들 방식이 다르잖아요. 민정이도 워킹맘이라 힘든데 집에서까지 신경 쓸 일이 많으면. 그래서 당분간 어머니가 아버지랑 지내시면 어떨까 해서요. 서로 좀 시간을 두고. 정수는 아들의 말을 듣고 있으면서도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때문에 아내를 내보내자는 소리였거든요. 40년 넘게 교육자로 살아온 그에게 이런 일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진우야, 내 어머니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집에서 나가야 한다는 거냐? 아버지, 그런 게 아니라. 진우는 말을 흐렸습니다. 정수는 아들의 표정에서 이미 결정된 일이라는 걸 느꼈죠. 분노보다는 서운함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그날 저녁 복희는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오래된 옷가지들과 평생 아껴두었던 몇 가지 물건들이 전부였죠. 정수는 아내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복희야, 괜찮아. 우리 집이 더 편할 거야. 고마워요, 여보. 미안해요. 복희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습니다. 정수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죠. 그 순간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임시조치가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그날 밤 정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 아래서 45년 결혼 생활을 돌아봤죠. 복희와 함께 웃고 울며 살아온 시간들, 진우를 키우며 고생한 날들,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 정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아내를 지켜내겠다고.
아무도 복희를 함부로 대학에 두지 않겠다고. 하지만 그때는 아직 몰랐습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 시작이라는 걸 말입니다. 복희가 정수의 집으로 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하는 시간을 조심스럽게 만끽하고 있었죠. 정수는 아침마다 텃밭에서 따온 싱싱한 채소로 복희와 함께 식사를 준비했고, 복희는 남편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여주며 소소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아내의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복희는 예전보다 말수가 적었고 가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며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기곤 했죠. 밤에는 잠꼬대를 하며 뒤척이는 일도 많았습니다. 여보, 혹시 아픈 데는 없어요? 어느 날 아침 정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복희는 고개를 저으며 괜찮다고 했지만 정수의 눈에는 아내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게 분명해 보였죠. 그날 오후 정수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복희의 뒷모습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복희의 왼쪽 손등에 시퍼렇게 멍이 든 것이 보였거든요. 정수는 서둘러 다가가 복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게 뭐야? 이 멍은 어디서 생긴 거야? 복희는 당황하며 손을 뒤로 숨겼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정수는 복희의 손목까지 자세히 살펴봤는데 거기에도 희미한 멍자국이 있었습니다. 복희야, 대체 무슨 일이야? 누가 이렇게 했어? 아니에요. 그냥 어디 부딪혀서 그런 거예요. 요즘 깜빡깜빡해서 문틈에 손을 끼웠나 봐요. 복희는 애써 웃으며 둘러댔지만 정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손등의 멍은 분명히 누군가가 세게 잡아서 생긴 흔적이었거든요. 진우 집에서 다친 거야? 민정이가 뭐라고 했어? 진우는 아니에요. 정말로 제가 실수해서 그런 거예요. 복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수는 아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지만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죠. 대신 마음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진훈의 집에서 기르던 강아지가 정수의 집 마당으로 뛰어왔고 뒤따라 6살 손자 민준이가 달려왔죠. 할아버지, 멍멍이가 여기 있어요. 민준이는 할아버지를 보자 반갑게 달려들었습니다. 정수는 손자를 안아 올리며 미소를 지었죠. 하지만 민준이의 다음 말에 정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안 아파요? 지난번에 아빠가 할머니 손목 잡고 흔들어서 할머니가 아프다고 했는데 정수의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복희는 급히 민준이에게 다가가며 말했죠. 민준아, 그건 할머니가 넘어질 뻔해서 아빠가 잡아준 거야. 아파한 게 아니라 깜짝 놀란 거였어. 하지만 민준이는 순진한 표정으로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가 울었어요. 그리고 엄마가 화내니까 아빠가 할머니 손목 이렇게 꽉 잡았거든요. 민준이는 작은 손으로 세게 잡는 신용을 해보였습니다. 정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죠. 복희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민준이를 얼른 집으로 데려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복희의 팔을 붙잡았죠. 복희야, 진짜야? 진우가 정말로 당신 손목을 잡고 그랬어? 여보, 그게 아니라. 복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수는 그제야 모든 걸 깨달았죠. 아내가 왜 집을 나와야 했는지, 왜 이렇게 위축되어 있는지, 그리고 손등에 멍이 어떻게 생긴 건지 말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어?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정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복희는 고개를 떨구며 조용히 말했죠. 당신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진우도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민정이도 힘들어하는데 제가 참으면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참으면 되는 일이라고?
우리 아들이 어머니 손목을 잡고 흔들어도 참아야 하는 거야? 정수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40년간 교육자로 살면서 언제나 원칙과 정의를 중시했던 그에게 이런 일은 절대 용납할 수 없었죠. 그날 밤 정수는 잠들지 못하고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복희는 이미 잠들었지만 정수는 분노와 자책감에 휩싸여 있었죠. 자신이 몰랐던 사이에 아내가 이런 고통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내가 뭘 했지? 복희 혼자 그런 걸 견디게 했다니. 정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내일 당장 진우를 찾아가서 따져야겠다고 마음먹었죠.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습니다. 이미 며느리와 갈등을 빚은 상황에서 자신이 나서면 일이 더 커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하지만 정수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아내만은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말입니다. 3챕터 복희의 손목멍을 확인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정수는 그동안 어떻게 진우와 대화할지 고민하며 시간을 보냈죠. 하지만 기다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며느리 민정이 직접 찾아왔거든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민정은 평소와 다름없는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그녀의 미소 뒤에 숨겨진 차가운 시선을 놓치지 않았죠. 복희는 며느리를 보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님, 여기서 잘 지내고 계시죠? 집에서 많이 그리워하고 있어요. 민정의 말은 표면적으로는 다정했지만 어딘가 빈정거리는 듯한 톤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수는 팔짱을 끼고 며느리를 바라봤죠. 그래서 왜 왔어? 아, 그게 어머님께 부탁드릴 일이 있어서요. 민준이가 어머님을 너무 그리워해서 이번 주말에 하루만 와서 봐주시면 안 될까요? 진우도 출장 가는데 제가 혼자서는 감당하기가. 복희는 고개를 끄덕이려 했지만 정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복희는 당분간 여기서 지낼 거야. 손자보고 싶으면 민준이를 여기로 보내. 민정의 표정이 순간 변했습니다. 억지로 지어온 미소가 사라지고 날카로운 표정이 드러났죠. 아버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어머님을 쫓아낸 것 같잖아요. 그냥 서로 조금씩 배려하면서 지내면 되는 일인데. 배려? 정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복희는 불안한 표정으로 남편과 며느리를 번갈아 바라봤죠. 복희 손목의 남멍도 배려하면서 생긴 거야? 민정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태연한 표정을 되찾았습니다. 아, 그거요? 어머님이 설명 안 해주셨나요? 어머님이 뜨거운 냄비를 들려고 하셔서 진우가 급하게 말렸거든요. 화상 입을 뻔하셨어요. 거짓말하지 마. 민준이가 다 봤다고 했어. 민정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더 이상 가식적인 미소를 지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듯 했죠. 아이들 말을 그대로 믿으시는군요. 민준이는 아직 어려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요. 어머님도 요즘 건망증이 심하시고. 뭐라고? 정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민정은 오히려 당당하게 맞섰죠.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어머님이 요리하시다가 가스 불 끄는 걸 깜빡먹으셔서 얼마나 위험했는지 아세요? 그리고 민준이 숙제 봐주신다고 하시는데 요즘 교육과정을 어떻게 아세요? 복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민정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복희의 자존심에 상처를 내고 있었죠. 제발 그만해. 복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정은 멈추지 않았죠. 어머님, 죄송하지만 현실을 받아들이셔야 해요. 이제 시대가 바뀌었어요. 예전 방식으로는 안 되거든요. 김치도 이제 사서 먹는 시대인데 굳이 그렇게 냄새나는 젓갈로 담글 필요가 있을까요? 냄새나는 젓갈? 정수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복희가 평생 정성스럽게 담근 김치를 그렇게 말하다니. 하지만 민정은 계속했죠. 그리고 요즘은 아이들도 다 영어 유치원 보내고 피아노에 태권도까지 배워야 하는데 어머님이 옛날식으로 키우시면 민준이가 뒤처져요. 그러니까 복희가 방해가 된다는 소리야? 방해라는 게 아니라 그냥 각자 편한 곳에서 지내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어머님도 여기서 더 편하실 테고. 민정의 말에는 복희를 완전히 배제하겠다는 의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정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죠. 듣고 보니까 내가 우리 집안의 주인이고 복희는 쓸모없는 늙은이라는 거네. 아버님, 왜 그렇게 극단적으로 받아들이세요? 저는 그냥 닥쳐. 정수가 소리쳤습니다. 복희는 깜짝 놀라며 남편의 팔을 붙잡았죠. 여보, 제발. 하지만 정수의 분노는 이미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민정이 복희를 노망난 노인네라고 부르는 순간 정수는 더 이상 자제할 수 없었죠. 이 집안에서 복희를 무시하는 순간 나도 너를 용서 안 해. 알겠어? 민정은 비웃듯 웃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어쩌실 건데요? 어머님처럼 저도 쫓아내실 거예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민정이 복희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말했죠. 정말 웃기네요. 이 나이에 시집살이나 하고 있는 노망난 노인네 때문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될 줄이야. 찰싹? 정수의 손이 민정의 뺨을 때렸습니다. 민정은 뺨을 부여잡고 정수를 바라봤죠. 하지만 놀랍게도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가운 미소를 지었죠. 좋아요, 아버님. 이제 끝장을 보죠. 민정은 핸드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할게요. 가정폭력으로. 복희는 경악했습니다. 정수 역시 자신이 한 일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했죠. 민정아, 잠깐만. 늦었어요, 어머님. 이제 법으로 해결할게요. 민정은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정수는 복희를 바라보며 후회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죠.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으로는 후련함도 느꼈습니다. 드디어 복희를 괴롭히는 며느리에게 한 방 먹였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하지만 정수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진짜 전쟁의 시작일 뿐이라는 걸 말입니다. 민정이 경찰에 신고한 지 2시간 후 정수는 경찰서 조사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차가운 의자에 앉은 정수의 모습은 초라해 보였죠. 70평생을 떳떳하게 살아온 그에게 이런 일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박정수 씨, 며느리분을 폭행한 게 맞습니까? 경찰관의 질문에 정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인할 수도 없고 변명할 말도 없었죠. 실제로 민정의 뺨을 때린 것은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정수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40년간 교육자로 살면서 언제나 아이들에게 정직하라고 가르쳤던 그였기에 거짓말은 할 수 없었죠. 그때 조사실 문이 열리며 진우가 들어왔습니다. 정수는 아들을 보는 순간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진우의 표정은 차가웠고 눈에는 실망이 가득했거든요. 아버지. 진우는 한참을 말없이 아버지를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하셨어요? 민정이가 뭘 잘못했다고. 진우야, 너는 모르는 일이야. 민정이가 복희에게 얼마나 심한 말을 했는지. 정수가 설명하려 했지만 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민정이는 어머니를 위해서 한 말이에요. 어머니가 요즘 많이 힘들어 하시는 거 모르셨어요? 깜빡하시는 일도 많고 요리하시다가 위험한 적도 있었고. 그래서 복희를 쫓아낸 거야? 정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냉정했죠. 쫓아낸 게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떨어져 있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민정이를 때리셨어요?
조사실 문이 다시 열리며 민정이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오른쪽 뺨에는 여전히 빨간 손자국이 남아 있었죠. 민정은 진우 옆에 서서 정수를 바라봤습니다. 신고인이 박진우 씨 맞습니까?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정수는 깜짝 놀라며 아들을 바라봤죠. 설마 진우가 직접 신고했다는 건가요? 진우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그토록 사랑으로 키운 아들이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것이었죠. 진우야, 너까지. 정수의 목소리는 간신히 들릴 정도로 작았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시선을 피하며 말했죠. 아버지가 먼저 폭력을 쓰셨잖아요. 아무리 화가 나도 손을 올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폭력이라고? 진우야, 내가 복희 손목을 잡고 흔든 것도 폭력이야. 정수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고개를 저었죠. 그건 어머니가 위험한 상황에서 말린 거였어요. 이것과는 다르죠. 조사실 안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정수는 아들의 말을 듣고 있으면서도 믿어지지 않았죠. 어떻게 자신의 아들이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요? 진우야, 내 어머니가 그 집에서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알아? 민정이가 복희를 어떻게 대했는지 알기나 해? 아버지, 그만하세요. 민정이도 나름대로 힘들었어요. 시어머니랑 며느리 사이에 갈등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진우의 말에 정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언제부터 아들이 이렇게 변했을까요? 어머니보다 아내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된 걸까요? 민정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버님이 너무 심하셨잖아요. 저도 사람인데 맞고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때 조사실 문이 벌컥 열리며 복희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들어온 복희는 정수를 보자 눈물을 터뜨렸죠. 여보, 괜찮아요? 복희는 정수에게 달려가려 했지만 경찰관이 막았습니다. 진우야, 제발 그만해. 내 아버지가 왜 그랬는지 알잖아. 우리가 그렇게 키운 게 아니야. 복희는 아들에게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고개를 돌렸죠. 어머니, 아버지가 잘못한 거예요. 아무리 화가 나도 사람을 때리면 안 되잖아요. 그럼 내가 나를 잡고 흔든 것도 잘못된 거 아니야? 복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우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변명했죠. 그건 어머니를 보호하려고 한 거였어요. 보호? 내 손목에 멍이 들도록? 복희가 소매를 걷어 올리자 아직도 희미하게 남아있는 멍자국이 보였습니다. 조사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았죠. 진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민정이 재빨리 끼어들었죠. 어머님, 그건 정말 사고였어요. 진우도 그걸로 얼마나 마음 아파했는지 몰라요. 사고라고? 그럼 복희를 노망난 노인네라고 부른 것도 사고야? 정수가 다시 소리쳤습니다. 민정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태연하게 말했죠. 저는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아버님이 잘못 들으신 거죠. 복희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아들과 며느리를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자신을 위해 나섰던 남편이 경찰서에 끌려왔는데 정작 아들은 남편을 신고한 당사자였다니. 이런 일이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죠. 진우야, 정말 내가 내 아버지를 신고한 거야? 복희의 마지막 질문에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죄송해요. 그 순간 복희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정수는 아내를 부축하려 했지만 수갑을 찬 손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었죠. 정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싸움에서 자신이 져버렸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아끼던 아들을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것을 말입니다. 경찰서에서 나온 정수는
임시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당분간 진훈의 집 반경 500m 이내에는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이었죠. 복희 역시 다시 아들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민정이 복희만큼은 받아주겠다고 했거든요. 여보, 미안해요. 내 때문에 이런 일이. 복희는 정수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저었죠. 당신 잘못이 아니야. 내가 참지 못해서 그런 거야.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후회보다 분노가 더 컸습니다. 며느리의 말을 듣고 자신의 아버지를 신고한 아들에 대한 실망감이 가슴을 짓눌렀죠. 복희가 떠난 후 정수의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45년을 함께 산 아내 없이 혼자 지내는 것은 처음이었죠. 저녁을 혼자 먹으려니 음식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 보았습니다. 진우가 어렸을 때 사진들이 가득했죠. 아들을 등에 업고 놀아주던 모습, 운동회에서 함께 달리던 모습, 대학 졸업식에서 찍은 사진까지. 모든 순간이 행복해 보였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진 걸까요? 내가 뭘 잘못했지? 정수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들을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정작 아내가 힘들 때 아들은 아버지를 외면했습니다. 교육자로서 수많은 아이들을 올바르게 이끌었다고 자부했는데 정작 자신의 아들은 제대로 키우지 못한 것 같았죠. 며칠 후 정수는 텃밭에서 일하며 마음을 달래려 했습니다. 하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죠. 복희가 진훈의 집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걱정이 되었거든요. 그때 우편함에서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복희의 손글씨였죠. 정수는 서둘러 편지를 뜯어보았습니다. 여보, 안녕하세요. 편지를 쓰는 게 이상하죠? 전화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 이렇게 글로 전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괜찮아요. 민정이가 표면적으로는 친절하게 대해주고 있어요. 하지만 편지를 읽어가며 정수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민정이가 제게 말했어요. 이제부터는 손주들 교육에 간섭하지 말고 집안일도 시키는 것만 하라고요. 그리고 당신과 연락하는 것도 자제하라고 했어요. 마치 제가 죄인이 된 것 같아요. 진우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아요. 아마 제가 당신을 부추겨서 민정이를 때리게 했다고 생각하나 봐요. 정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는 계속 이어졌죠. 여보,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사실 많이 힘들어요. 민준이가 저에게 오려고 하면 민정이가 할머니는 지금 반성하는 시간이라고 말리더라고요. 손자가 저를 멀리하는 걸 보니까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가장 힘든 건 당신과 떨어져 있는 거예요. 당신 없이는 못 살겠어요. 이번 생 당신 덕분에 사람 노릇했어요. 편지의 마지막 문장을 읽고 정수는 주저앉았습니다. 복희가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지 느낄 수 있었거든요. 복희야, 내가 꼭 데려올게. 정수는 편지를 가슴에 품고 다짐했습니다. 접근금지 명령이니 뭐니 상관없이 아내를 구해와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날 오후 정수는 복희의 오랜 친구인 김순자를 찾아갔습니다. 순자는 정수를 보자 반가워했지만 곧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정수야, 복희 일로 많이 힘들지? 순자야, 복희가 진훈의 집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알고 있어? 순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수야, 복희가 얼마나 민정이 눈치를 보며 살았는지 아니? 당신 없는 동안 혼자서 얼마나 참고 살았는지 몰라. 무슨 소리야? 복희가 지난번에 병원에 갔을 때 말이야. 혈압약 처방받으러 갔는데 민정이가 보험금 타려고 했던 적도 있었다고 하더라고. 정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내의 건강보험을 노리고 있었다는 소리였거든요. 그리고 복희가 용돈으로 모아둔 돈도 민정이가 가져갔다고 해.
손주들 교육비 명목으로. 뭐라고? 정수의 분노가 다시 치밀어 올랐습니다. 순자는 계속 말했죠. 복희가 얼마나 억울해했는지 몰라. 그래도 진우 때문에 참고 있었어. 당신한테 걱정 끼치기 싫어서 말도 안 했고. 정수는 그제야 모든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복희가 왜 그렇게 위축되어 있었는지, 왜 집을 나오게 되었는지 말입니다. 내가 너무 늦게 알았구나. 정수야, 이제라도 복희를 데려와. 그 집에 두면 안 돼. 순자의 말에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죠. 그날 저녁 정수는 결심했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생기든 말든 복희를 그 집에서 빼내겠다고 말입니다.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면 더 큰 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지만 아내를 그대로 둘 수는 없었죠. 정수는 복희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복희야, 내일 당신을 데리러 갈게. 준비하고 있어. 이번에는 절대로 놓치지 않을 거야. 편지를 붙이고 나서 정수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마지막 전쟁을 치를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했죠. 아들을 잃더라도 며느리와 원수가 되더라도 복희만은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정수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복희야, 조금만 더 참아. 내가 곧 데리러 갈게. 복희에게 편지를 보낸 다음 날 정수는 친구 김순자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혼자서는 복희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거든요. 순자는 정수를 보자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수야, 큰일 났어. 어제 복희한테 전화했는데.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수는 불안한 마음으로 순자의 말을 기다렸죠. 복희가 울면서 말하더라고. 민정이가 복희 통장을 가져갔다는 거야. 병원비 명목으로. 뭐라고? 정수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복희의 병원비는 이미 건강보험으로 충분히 해결되는 일이었거든요. 그게 다가 아니야. 민정이가 복희한테 말했대. 앞으로 용돈도 따로 주지 않을 거고 필요한 것만 사주겠다고. 마치 복희를 어린아이 취급하는 거야. 순자는 붕괴하며 말했습니다. 정수는 아내가 받고 있는 모욕이 상상 이상이라는 걸 깨달았죠. 더 심한 건 있어. 복희가 손주들하고 놀아주려고 하면 민정이가 할머니는 요즘 건망증이 심해서 위험하다고 말린다는 거야. 복희가 얼마나 상처받았겠어? 정수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복희는 평생 손주들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 그 손주들마저 멀어지고 있다는 것이었죠. 순자야, 그럼 진우는 뭐라고 해? 아내가 그렇게 어머니를 괴롭히는 걸 그냥 보고만 있어? 순자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진우는 민정이 편이야. 복희가 말하더라고. 진우가 어머니가 좀 더 이해해달라고 했다는 거야. 민정이도 힘들다면서. 정수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며 키운 아들이 어머니를 이렇게 대한다니. 교육자로서 평생을 살면서 느껴본 적 없는 절망감이었죠. 정수야, 그리고 이것도 들어봐. 복희가 민정이한테 당신 편지 받은 걸 들켰대. 그랬더니 민정이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정수는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이 또 문제 일으키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경찰서에 또 신고해야 하나요? 라고 했대. 복희가 얼마나 무서워했겠어? 정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민정이 복희를 완전히 통제하려 한다는 것이 분명했죠. 더 가관인 건 민정이가 복희 앞에서 어머님 나이가 나이인데 혹시 치매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라고 했다는 거야. 복희가 그 말 듣고 얼마나 충격받았는지 몰라. 치매 검사라고? 정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복희는 나이에 비해 정신이 또렷하고 기억력도 좋은 편이었는데 굳이 그런 검사를 받을 이유가 없었거든요.
순자야, 민정이가 왜 그런 소리를 했을까? 내 생각에는 복희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법적으로 보호자 역할을 하려는 것 같아. 그럼 복희의 재산이나 연금을 다 관리할 수 있잖아. 순자의 추측에 정수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민정은 처음부터 복희의 재산을 노린 것일 수도 있었죠. 그리고 정수야, 복희가 마지막에 한 말이 있어. 순자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했어? 당신한테 짐만 되는 것 같다. 차라리 내가 없어지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했어. 정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복희가 그런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니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죠. 순자야, 나 당장 복희를 데리러 갈 거야. 정수야, 접근금지 명령 어기면 큰일 나는 거 알지? 알아. 하지만 복희를 그냥 둘 수는 없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지 못하면서 무슨 남편이야? 정수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순자는 정수의 표정을 보고 더 이상 말리지 않았죠. 그날 오후 정수는 복희가 즐겨 입던 옷들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던 화장품과 책까지 챙겼죠. 이번에는 정말로 복희를 데려와서 다시는 그 집에 보내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저녁 때 정수는 진훈의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는 것이지만 상관없었죠. 복희가 더 중요했습니다. 집 안에서는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정수는 초인종을 눌렀죠. 잠시 후 민정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정수를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죠. 아버님? 왜 여기에? 복희 데리러 왔어. 정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민정은 당황하며 뒤를 돌아봤죠. 아버님, 지금 접근금지 명령 어기고 계신 거 아세요? 제가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하든 말든 상관없어. 복희만 데려가면 돼. 그때 복희가 나타났습니다. 정수를 보자 복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죠. 여보. 복희는 정수에게 달려가려 했지만 민정이 팔을 붙잡았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때문에 또 문제가 될 거예요. 들어가세요. 하지만 정수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민정아, 이제 그만하자. 복희는 내가 데려갈 거야. 안 됩니다. 어머님은 지금 저희가 돌봐야 할 상황이에요. 민정의 말에 정수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참았죠. 복희를 데려가는 것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복희야, 가자. 우리 집에서 살자. 복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정이 아무리 막으려 해도 복희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죠. 그 순간 진우가 나타났습니다. 아들과 아버지가 마주보는 순간 정수는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진우가 현관에 나타나자 정수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아들의 표정은 차갑기만 했죠. 하지만 정수는 마지막으로 아들과 제대로 이야기해보고 싶었습니다. 진우야, 아버지 말 좀 들어봐. 아버지, 지금 접근금지 명령 어기고 계시잖아요.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진우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수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죠. 복희 데려가겠다. 내 집사람, 내가 지킨다. 아버지, 어머니는 여기서 잘 지내고 계세요. 왜 자꾸 문제를 만드시는 거예요? 진우의 말에 정수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복희가 받고 있는 고통을 정말 모르는 걸까요? 아니면 모른 척하는 걸까요? 잘 지내고 있다고? 진우야, 내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정말 몰라. 어머니는 괜찮으시다고 하셨어요. 민정이도 나름대로 잘 돌봐드리고 있고요. 정수는 아들의 말을 듣고 있으면서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진우는 정말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죠. 진우야,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변했지? 어머니보다 아내가 더 중요해? 아버지,
왜 그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세요? 저는 가족 모두가 평화롭게 지내길 바라는 거예요. 평화롭게? 정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복희가 통장까지 빼앗기고 손자들과도 멀어지게 되는 게 평화로운 거야? 진우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걸 정확히 알고 있는 것 같지 않았죠. 아버지, 그건 민정이가 어머니를 위해서 한 일이에요. 어머니가 돈 관리하시기 어려우니까. 어려우니까? 정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복희가 언제부터 돈 관리를 못했어? 평생 가계부 써가며 우리 집안 살림을 꾸려온 사람이 말이야? 그때 민정이 끼어들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이 요즘 많이 깜빡하세요. 가스불도 자주 끄시는 걸 까먹으시고 약 드시는 것도 헷갈려 하시고 거짓말하지 마. 정수가 소리쳤습니다. 복희가 언제 그랬어? 복희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정말 제가 가끔 깜빡하긴 해요. 민정이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정수는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복희의 표정에서 체념과 피로감이 느껴졌죠. 민정의 지속적인 압박에 복희 스스로도 자신감을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복희야, 그건 나이 들면 누구나 있는 일이야. 그렇다고 내가 무능력자가 되는 건 아니잖아. 민정이 다시 말했습니다. 아버님,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어머님은 이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나이예요. 저희가 잘 돌봐드릴게요. 돌봐준다고? 정수는 비웃었습니다. 복희를 치매 환자 취급하면서 돌봐준다는 거야? 진우가 깜짝 놀라며 민정을 바라봤습니다. 민정아, 치매 환자 취급이 뭐야? 민정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태연하게 말했죠. 아니에요. 저는 그냥 혹시 모르니까 검사라도 받아보시라고 한 거예요. 요즘 조기 진단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정수는 민정의 말을 듣고 있으면서 그녀의 계산적인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모든 말에 그럴듯한 이유를 댔지만 결국 복희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가 숨어 있었죠. 진우야, 이제 정말 눈을 떠야 해. 내 아내가 어머니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제대로 봐. 아버지, 민정이가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어머니를 정성껏 돌봐주고 있는데. 정성껏? 정수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복희를 노망난 노인네라고 부르는 게 정성이야? 진우가 민정을 바라봤습니다. 민정은 고개를 저었죠. 저는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아버님이 오해하신 거예요. 오해라고? 정수는 분노했습니다. 그럼 복희한테 직접 물어봐. 내가 뭐라고 했는지. 모든 시선이 복희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복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죠. 민정이가 저를 그렇게 부른 적이 있어요. 진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민정은 급히 변명했죠. 어머님, 그때는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죄송해요. 하지만 진우는 이미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아내가 어머니를 어떻게 대했는지 조금씩 이해하게 된 것 같았죠. 정수는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진우야, 넌 사람을 돈으로만 봐. 가족이란 게 뭔지도 모르는 놈이야. 어머니가 내게 뭐가 부족했길래 이렇게 대하는 거야? 진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수는 복희의 손을 잡았죠. 복희야, 가자. 우리 집에서 살자. 복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정수를 따라 나섰습니다. 민정이 막으려 했지만 복희의 의지는 확고했죠. 어머님, 가시면 안 돼요. 저희가 돌봐드려야 하는데. 민정아, 고마웠어. 하지만 이제 그만할게. 복희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터져 나온 것 같았죠. 민정은 마지막으로 소리쳤습니다. 좋아요. 어머님이 그렇게 나오시면 저도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하고는
더는 못 살겠어요. 그녀는 진우를 바라보며 말했죠. 여보, 이혼해요. 이런 가족들과는 더 이상 살 수 없어요. 진우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민정의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단단해져 있었죠. 정수와 복희는 그 광경을 보며 집을 나섰습니다. 가족이 완전히 해체되는 순간이었지만 정수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복희를 지켜낸 것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진훈의 집을 나온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정수와 복희는 시골집에서 조용한 일상을 되찾았죠. 가을이 깊어가며 정수가 정성껏 가꾼 텃밭에는 배추와 무가 싱싱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여보, 올해 김치는 우리 둘이서만 먹을 건데 이렇게 많이 심어도 될까요? 복희는 배추밭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손주들 생각에 서운해했을 텐데 이제는 담담해 보였죠. 괜찮아. 이웃들한테도 나눠주고 우리가 먹을 만큼만 담그면 돼. 정수는 복희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두 사람은 그동안 서로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다시 깨닫고 있었죠. 복희는 진훈의 집에서 나온 후 처음 며칠 동안은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손자들 걱정에 밤잠을 설치기도 했고 진우에 대한 걱정으로 식음을 전폐하기도 했죠. 하지만 정수의 따뜻한 보살핌과 평온한 일상 속에서 조금씩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나갔습니다. 그때 당신이 안아줬으면 나 아마. 복희가 말을 흐렸습니다. 정수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죠. 됐어. 이제 우리 둘이면 돼. 두 사람은 매일 함께 텃밭을 돌보고 함께 장을 보며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45년 결혼 생활 중에서 가장 평화로운 시간이었죠. 어느 날 오후 정수는 대문 밖에서 누군가 서성이는 기척을 느꼈습니다. 나가보니 진우가 멀찍이 서서 집을 바라보고 있었죠. 정수와 눈이 마주치자 진우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아버지. 진우의 목소리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웠던 톤이 사라지고 어딘가 지쳐 보였죠. 왜 왔어? 정수는 여전히 경계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우의 모습을 보니 마음 한편이 아팠죠. 어머니, 안녕하신지 궁금해서요. 진우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정수는 아들의 변화를 느꼈지만 쉽게 마음을 열지는 않았죠. 복희는 괜찮아. 내가 걱정할 일은 아니야. 아버지, 제가 죄송합니다. 진우의 갑작스러운 사과에 정수는 놀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믿기 어려웠죠. 뭐가 죄송하다는 거야? 어머니한테, 그리고 아버지한테 너무 심했던 것 같아요. 민정이와 이혼하고 나서 생각해보니 진우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수는 아들이 정말로 이혼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죠. 민정이는 어떻게 됐어? 친정으로 갔어요. 민준이도 데려갔고요. 진우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묻어 있었습니다. 정수는 복잡한 심정이었죠. 한편으로는 속이 시원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들과 손자를 잃은 것 같아 안타까웠습니다. 그때 복희가 나왔습니다. 아들을 보자 복희의 얼굴에 미묘한 감정이 스쳤죠. 진우야. 어머니, 안녕하세요. 건강하시죠? 진우는 어머니를 보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복희는 아들을 바라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죠. 그래, 나는 괜찮다. 너는 어떻게 지내니?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못났어요. 진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는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수와 복희는 놀라며 아들을 바라봤죠. 어머니,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복희는 아들을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진우는 쉽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민정이 없이 혼자 지내보니까 알겠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아버지가 얼마나 오르셨는지. 진우는 목 놓아 울었습니다. 정수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흔들렸지만 쉽게 용서할 수는 없었죠. 진우야, 이제 와서 그런 소리 해봤자 뭐해? 이미 다 끝난 일이야. 아버지, 다시 시작할 수는 없을까요? 저 정말 달라졌어요. 복희가 정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아들에 대한 그리움이 담겨 있었죠. 하지만 정수는 여전히 단호했습니다. 진우야, 내가 정말 변했는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는 거야. 지금 당장 용서해달라고 해서 될 일이 아니야.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다릴게요. 그리고 보여드릴게요. 제가 정말 달라졌다는 걸. 그 후로 진우는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대문 밖에서 인사만 하고 갔지만 점차 집 안으로 들어와 차 한 잔 마시고 가기 시작했죠. 민준이가 그리우냐는 복희의 물음에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이 그리워요. 하지만 민정이가 아예 연락을 차단해서 복희는 손자 걱정에 마음이 아팠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죠. 겨울이 되었습니다. 정수와 복희는 함께 김장을 담그며 소소한 행복을 느꼈죠. 두 사람이 함께 담근 김치는 예전만큼 많지 않았지만 더 정성스러웠습니다. 여보, 행복해요. 복희는 정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행복해. 정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들을 잃었고 손자와도 멀어졌지만 가장 소중한 사람은 지켜냈다는 생각이 들었죠.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수와 복희는 창가에 앉아 하얀 눈을 바라봤습니다. 내년 봄에는 또 어떤 꽃이 필까요? 복희의 물음에 정수는 대답했습니다. 무슨 꽃이 피든 상관없어. 우리가 함께 보면 되는 거야.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잃더라도 서로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죠. 멀리서 진우가 다시 찾아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죠. 정수는 아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복희와 함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늦었지만 당신이 참 고마워요. 복희의 말에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킨다는 것, 그것이 진정한 용기라는 걸 두 사람은 알고 있었습니다.